네, 반갑습니다. 10월입니다. 벌써 10월에 월급 종목이 나와야 되는 때가 또 됐습니다. 증시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됐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플 수 있어요. 사자마자도 물릴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주식을 매수를 해 놓으시면, 또, 주가가 올라갈 때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되시죠. 자, 10월 월급 종목 언박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상자를 들고 슝 하고 뛰고 있는데 뒤에서 동료가 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까이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이길래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은요. 이번 달에는 기존에 있던 종목 2개, 그 다음에 신규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휠라홀딩스입니다. 지난달에도 매수했었죠. 네. 지난달에도 매수해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번에 특별 배당도 같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9월 중반이었던가요? 네. 9월달 특별 배당. 요거 특별 배당 실시한다.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를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특별 배당을 지난해에 800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지난해 그저 830원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기말 배당을 또 750원 또 줬네요. 그래서 1580원? 네. 작년에 그죠? 1580원이 배당이었나요? 1580원. 근데 이번에는 1380원이잖아요. 근데 특별 배당을 다시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특별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주당 가만히 있어봐요. 지난해 그쵸. 지난해 10월 한 주당 3,222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그래서 했다. 근데 주당 우리는 3,200원 안 받았었는데 아무튼 네 배당을 준대요.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직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특별 배당을 일단 얼마를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줄 테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주당 3,000원을 안 받았는데 네 왜 3,000원을 줬다고 그랬지? 주당 3,000원? 네 어떻게 주당 3,000원 준 건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1,000원 가까이 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기 배당이니까요. 분기배당이니까 이 정도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750원을 이제 우리 기말 배당 또 나와요. 기말 배당 또 나오니까 이번에 특별 배당 그 다음에 4분기에 기말 배당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말 배당을 또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 단기적으로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당락이에요. 이 배당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 떨어졌는데 기말 배당도 작년처럼 그게 비슷하게 준다고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또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이렇게 있어요. 지금 35,5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는요 우상향을 쭉 지속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네 어떠네 그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 안 좋은데도 배당을 줄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네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네 9,900억 그 다음에 매출액은 거의 1조 원이네요. 3분기 매출액이요 1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624억 조금 3분기에는 좀 이익률이 좀 줄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있네요. 근데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시면 조금 줄었네요. 2023년도에 조금 예상치는 줄어져 있는 것 같고요. 소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랬죠. 근데 이번 4분기부터 실적이 증가할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4분기 때 실적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보고 있는 부분이겠죠. 올 한 해 동안에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점점 좀 줄어가지고요. 네,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예상치가 지금 67억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봐야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4분기 때는 보통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4분기 때 예상을 깨고 실적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풀렸다든지 또는 이제 소비 시즌이 오잖아요. 4분기 때.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재고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부담되게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내년도가 됐을 경우 5천억, 5,500억 이렇게 계속 뜁니다. 뛰는데 이 5천억 단위는요. 지금까지 이 휠라홀딩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 실적입니다. 전부 다 4,900억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5천억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배당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니까 주가는 더 많이 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5천억 가까이 한번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년에 5천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면 주가가 어디입니까? 6만원 정도 됐었죠. 네. 물론 실적 따라서 꼭 가는 건 아닙니다만 실적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적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밑에서 헤맨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21년도 시점보다도 주가가 그 실적이 더 많이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해 동안에는 6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놀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가 3만 원대잖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수익률을 깔아놓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잘 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자, 주가가 일단은 이번에 배당락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돌리는 모양새까지 양봉 2개 만들어냈죠. 그러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36,000원 정도, 36,000원 조금 내려가면요, 36,000원 정도에서 37,000원 라인, 요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0월 10날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10월 9일날 보게 되시고, 그 다음에 10월 10날 대응을 하게 되실 건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금요일날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37,000원 아래쪽에서 매수가 거의 대부분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주가가 급등하든 급락을 하든 관계없이요. 10월 10일, 10월 10날 1시, 13시에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은 주말장까지 연결시켜가지고요. 10월 6일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일단 37,000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보는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사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비중을 뭐 3%대 정도까지 담으셔도 되니까 그 정도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지 잘 해주시고요. 느긋하게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특별 배당은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특별 배당 못 받아요. 그렇지만 기말 배당 노리시고요. 내년도 기대치를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는 일단 보유한다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아래쪽으로 꾹꾹 들어왔을 때 잘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예전에 한번 사가지고 아직도 매수 안 했었던 삼양사입니다. 왜 이 종목 왜 아직도 매수 안 했느냐? 그 당시에 매수해가지고 와장창 떨어졌잖아요. 그지 같은 놈이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졌는데 바닥을 못 잡았어요. 그동안 바닥을 못 잡아서 바닥을 잡으면 매수합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평선 정렬이 안 나왔거든요. 이평선 정렬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단기적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거래량 동반한 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고 있어요? 아래쪽 지지라인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료 강의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게 뭐냐면 사자이빨이에요. 사자이빨. 사자이빨인데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을 다른 거래량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려줄 것이다. 53,000원대까지 5만원대 이상까지 한 번 더 올려줄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뭐가 나왔어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거 기다려왔죠. 기다려왔어요. 쭉 하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약간 눌림목 형태, 그리고 들어와줬죠. 들어와주면서 뭐가 나왔어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밀렸습니다. 지금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 5일과 20일 사이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횡보 또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일단 42,000원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위쪽 라인 대한 45,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그 변동성은 조금 있어요. 한 5% 정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고정 라인 대한 잘 보시고요. 일단은 네, 목요일 날, 네, 오늘 10월 5일 날 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10월 6일날 변동성 조금 보인다라면 42,000원에 근접해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000원 아래쪽을 노려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10월 10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45,000원 아래쪽 공략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들어갈 거고요. 지난번에 매수 포인트에 들어간 시점이 6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물려서 그냥 그 물량 그대로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는 이제 얼마 떨어지게 돼요? 5만원대 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한 52,000원쯤 나오겠죠? 네. 그 정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회복되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꾹 참고 가지고 있었던 그 물량만큼 이번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을 이제서야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이런 그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말고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삼양사가요. 그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네가 지금 보면은요. 뭔가 약간 자꾸 뭘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가려고 하기도 하고 얘가 원래 식품이잖아요. 식품인데 이 화학 쪽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좀 다른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막 이런 쪽.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탕후루? 이거는 여기랑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설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포함이 좀 되겠죠. 그래서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생산하는 삼양사, 요건데, 이 탕후루가 이게 다 설탕, 이거 근데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런 건데 이 설탕 인플레이션 요런 거, 네, 뭐 슈거플레이션,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삼양사에게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소비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소재, 이제 새로운 사업 쪽으로의 영역을 계속 넓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자,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은 800억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예상치는 안 나왔죠. 분기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114억, 그 다음에 335억 두 개 합치면 50억쯤 되죠. 550억. 자, 지금 보면은 지난 연도에 820억, 826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50억 정도 했다니까 800억대로 맞추려면은 250억, 한 300억 정도만 더 하면 되잖아요. 2분기 동안 300억만 나오면은 최근 2년 동안의 움직임들 다 뛰어넘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것도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지금 1250원 꾸준하게 주고 있었는데 요걸 뛰어넘는다라면은 실적 제법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분기 실적 주는 거 아니고요. 기말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저점으로 떨어져 있을 때 공략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1250원이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1250원이면 한 3%쯤 나오겠네요. 그죠? 3%. 배당률 3%예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43,000원대 아래쪽에 공략 포인트가 들어가시면 괜찮죠. 즉 배당을 높게 받으시려면은요.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공략 포인트를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라인 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실 뭐 이 식품주들이 워낙에 네, 지랄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면 거래량도 얼마 안 터져요. 지금 목요일 날 10월 5일 같은 경우는 9,000주밖에 안 터졌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보통 10,000주, 12,000주 막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제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이번 조정을 끝내고 이거 눌림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끝내고 이 이동평균선 자체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거래량 터진 부분 5월달에 거래량 터진 부분이요.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48,000원에 49,000원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약간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다 끌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5만 원대 중후반 6만 원대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 자리 갔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죠. 뭐 7만 원 이런 자리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 그다음에 배당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점권에서 매수하시면은 변동성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망할 염려도 없고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 10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2,400% 이 정도면은 괜찮은 회사죠.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이 기존에 있던 종목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휠라홀딩스하고 삼양사 두 종목을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겠지만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가지고 평단가를 더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은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자동차 쪽에 하나 사야 되겠죠. 자, 현대차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현대차 우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현대위아 부품주들 제법 있어요. 부품주 제법 있는데 현대위아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자동차 쪽이 아직까지는 이게 매수가 막 들어오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도 업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가 지금 근데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수급이 지금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반도체 쪽으로만 계속 포화 상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대형주 쪽 들어올 텐데요. 이 중에서 지금 기아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같이 움직이게 될 텐데 현대차는 일단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추가 매수하셔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건 지금 아직 저항에 조금 갇혀 있기 때문에 넘어간 다음에 들어가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여기 넘어갈 때 매수하셔도 된다. 어제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에 너무 올라간 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평선 이격 지금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역배열 크게 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대칭되죠. 네, 대칭되는 부분들 그만큼 떨어진 만큼 올려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래쪽 지지라인대, 이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예술인 게요, 77,000원 라인대가 이 형성된 이 지지라인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 올려놓은 이 상승 포인트를 그대로 행보를 유지하면서 뭘 만들었다? 나 인정받을래, 나 이 정도 가격으로 인정받을래, 나 이 정도 시가총액으로 인정받을래 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적용을 시켜놨죠. 여기다가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는 배당도 줘요. 배당도 주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또 4분기는 자동차 판매가 더 많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는 3,500원 줍니다. 3,500원이요. 네, 2022년도에 3,500원 줬고요. 분기 배당 아니에요. 기말 배당으로 다 몰아서 주기 때문에 3,500원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5,000원 준답니다. 4,900원. 아, 배당 죽이네요. 5,000원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원이면 지금이 83,500원이니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겠죠? 배당을 4,900원, 4,900, 정확하게 합시다. 4,900원 정도 배당을 준다. 그러면 지금 83,500원. 83,500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5%가 넘네요. 배당률이 5.8%. 조금 가격을 더 낮춰서 잡으면 6%까지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 배당이에요. 기말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연말 시점까지 계속해서 주가 올릴 수 있겠죠. 왜냐면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실적 같은 부분도 한번 볼게요. 내년도부터는 배당 더 좋아지네요. 네, 실적 같은 부분 보시면은 뭐 올해 실적 아시죠? 뭐 기아가 뭐 아주 뭐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실적이 뭐 피크니 어쩌니 해가지고 좀 안 좋을 거라 얘기하지만 현대차도 똑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안 좋다라는 이 실적 자체가 뭐예요? 2022년도나 뭐 이런데 실적, 지금까지 이런 실적 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또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시면은 실적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4조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고, 근데 시가총액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기아가 33조 원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4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조 원 정도 차이 나죠. 물론 두 개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요거 좀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기에는 기아차가 훨씬 더 가볍죠. 또 배당률 같은 경우는요, 현대보다는 기아가 더 나을 거예요. 현대차도 배당을 주긴 주죠. 근데 현대차를 사실 거면은 대체적으로 이웃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게 유리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10,000원 정도, 올해 10,000원이나 준다고? 그래도 이거 5%밖에 안 되잖아요. 5% 조금 넘는 수준인데 배당 10,000원이래요. 현대차 잘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쪽에 속하는 종목군들은요,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사셔도 되고 아니면 기아를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완성차 쪽에서는 그 어떤 걸 사줘도 되니까 뭐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요. 나는 종목 늘리기가 싫다. 그러면 현대차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종목을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차 매수하셔도 되고요. 매수 포인트는요, 현재 시점에서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업종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82,000원에서 81,000원 정도 공략하시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금요일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10월 10날 매수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82,000원에서 81,000원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고요.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잡으시려면요, 뭐 가격에 딱히 구애받을 필요 없겠습니다만 84,000원 아래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격이 뭐 85,000원이 되든 6,000원이 되든 뭐 9만원이 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수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흐름도 좋고 업황도 개선된다고 하는데 배당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은 외환사유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은요, 총 3종목이에요. 꼭 다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조금씩 비중을 더해서 평단가를 낮춰준 전략들 휠라홀딩스와 삼양사 보시고요. 둘 다 배당 좋아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배당 좋죠. 그러니까 요 오늘 세 종목은 전부 다 연말을 넘어서 내년도까지 일단은 시즌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배당만 노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이제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연말 시즌까지 해서 배당 관심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면요, 더 크게 상승하는 부분과 배당, 더 많아진 배당을 여러분들이 모두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안 팔 생각이거든요. 안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매수하면은 이제 한 10년은 그냥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계속 차곡차곡 쌓아 두시면 분명히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월급 종목들 잘 확인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휠라홀딩스, 삼양사, 기아 둘 다 밑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위치에서 착한 마음으로 매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월급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언박싱 다 했죠? 네, 이제 들어가셔서 네, 월급 종목을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 금요일날 살까? 아니면은 10일날 살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하루 더 일찍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 요 종목, 네, 10월달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월급 종목은 11월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